문제는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다 생각합니다. That was a big one. I was just an only child of the universe, and then I found you. We have some additional trade because I hear they want to renegotiate the deal, but that's okay. I don't mind that.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이번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현재까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사실 꽤 긴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위원님, 30분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정상회담이. 그렇죠. 네. 예정된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지연이 됐고 또 공개 회담, 그 기자들과 함께 하는 회담은 또 생각보다 또 많이 길어졌어요.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앞에 공개 회담이 30분 정도 예정됐던 것이 50분을 좀 훌쩍 넘겼고요. 네. 그다음 비공개 회담이 이제 1시간이 이어졌죠. 트럼프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30분 늦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 3시간 전쯤에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거의 폭탄 발언 수준이다 해서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먼저 한번 그 내용 보실까요?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한국의 숙청, 혁명, 여기서는 비즈니스를 못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어땠어요? 이거 보시고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연구위원님?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서 저런 글이 나와서 보면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의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중심적으로 나와서 이거 혹시 또 제2의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또 거기에다 또 30분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 전조 현상이 너무 안 좋아서 공개 회담에서 또 심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를 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회담이 진행이 됐을 때는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었죠. 네.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SNS 글 딱 보시고 이거 걱정된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네. 같아요. 이 사용된 표현들만 보면 네.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들이죠. 뭐 숙청이라든가 네. 혁명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이게 특유의 이 어떤 그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때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를 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그대로 나온 거로 평가를 해도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이 항상 상대보다 우위에 서서 협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선제압용이라는 기선제압용으로 이런 문제에 먼저. 대해서 네. 내가 그리고 미국이 우려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예상된 행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돌발이라 그러면 네. 아무런 예상도 할 수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얘기. 예, 근데 네. 이게 회담 3시간 전에 SNS에다가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네. 올린 거는 어떤 대답을 들고 올지 보겠다라는 얘기. 아마 틀림없이 볼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네. 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저는 이 SNS 글도 봤는데 이게 크게 회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한 게 이게 앞에서 이미 얘기를 하신 남아공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경우하고는 네. 조금 달랐던 것들이 네. 사전에 이런 것들이 SNS 통해서 공지가 됐고, 두 번째는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랄지라도 동맹이나 우방국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심할 것은 하고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걸 역으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SNS 글이 올라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정명령, 서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 they even went into our military base and got information. They probably shouldn't have done that, but I heard bad things. I don't know if it's true or not. I'll be finding out. As you know, your new president's coming in just a couple of hours coming here. I look forward to meeting him. But we won't stand for that. We just won't stand for that. Yes. 이렇게 하고 나니까 대통령실은 좀 발칵 뒤집혔고 상황을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국내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광장에서 함께 싸운 시민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것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일단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그 사실은 정확한 전문을 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평등한 한미 관계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한 빨리 전체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이게 아까처럼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분도 있고, 혹은 이게 뭐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무슨 뭐 그런 전술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거는 최대 압박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한국 측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네,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시작은 됐지만 정상회담 자체는 꽤 마무리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소회를 밝힌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SNS를 쓰지 않았습니까? 매우 위협적으로. 우리 참모들 사이에는 이거 젤렌스키와 트럼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러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을 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회의나 또는 이제 식사 시간의 얘기는 매우 진지하게 협력적으로 이루어졌고, 두 정상이 만나고 난 후의 분위기 화기애애했다고 지금 전했습니다. 실제 정상회담 분위기 어땠는지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은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돕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은근히? 네, 지금 보면 이제 공개 회담장에서 이제 한 이야기 네.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를 하고 특히 김정은 과의 대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전쟁을 종식하는 내가 그동안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왔다. 네. 그 점을 지금 대통령이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반도의 분단이 그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 한반도에서의 마지막의 피스메이커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준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부분에 이제 이어지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흐뭇해했죠. 그래서 이 남북 간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이 조절을 해서 따라가겠다. 북한이 지금 남한과의 그런 대화 부분이 잘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김여정 담화 부분을 갖고 와서
김여정 담화가 우리를 비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대화 부분은 열어놓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피스메이커는 미국이, 그다음에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한국이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얘기를 한 것.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하나 지어서 골프 칠 수 있게 해달라. 이것도 좀 눈길을 끌었어요. 네, 일단은 미국 북미 이제 협상의 재개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번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취임 이후에 계속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공통의 관심사예요. 지금 이 전반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간 분위기 자체가 양측이 어떤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은 좀 로키로 얘기를 하고, 공개 이제 그 회담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 정상이 조기에 만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표명을 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상회담 후에 국내에서 굉장히 지금 당겨지는 게 아니냐, 북미 협상이. 이거는 조금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만나기 원한다, 연내에 만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appropriate future, 적절한 미래라고 이거 뭐냐, 여건이 갖춰졌을 때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네. 뭐 6월달에 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얘기를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리셉티브하다, 우리로 번역하면 열려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리셉티브하다는 건 굳이 얘기하면 상대가 대화하자라고 나오면 나 환영한다, 이런 어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기존의 입장들, 특히 비핵화 목표 같은 걸 포기하면서까지 직접적으로 미국 협상에 나서기에는 여전히 제약사항이 많고요. 또 이 대외 정책상의 우선순위 문제도 아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전,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 순위로 꼽힐 수 있는 것이 북미 대화보다는 오히려 중동에서의 조기 안정할 거예요.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미국과 북한의 얘기가 지금 나온 건데요. 이번에 한국 경주에서 이제 개최하는 에이펙 초청 얘기로 또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Meeting. I like to have a meeting. I get along great with him. We even had a press conference. He had his first press conference.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Kim Jong-un in the appropriate future.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Do you plan to attend APEC summit to be held in A Korea? summit in South Korea? Yes. I think I'm going for a trade meeting to South Korea pretty soon. You're hosting a trade meeting. 그러면서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오찬 회의를 아쉬워하며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네,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에이펙 초청 얘기를 또 했는데요. 에이펙 초청 트럼프 대통령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 이제 상황을 가서 봐야겠죠. 네.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과의 그런 만남 부분, 또 그 전에 중국이 미국을 초청을 했다 해서 정상과의 회담 가능성 또 열어놨고, 네. 또 이번에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에이펙에 참여할 의사를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에이펙의 참여 가능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함께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얘기도 같이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같이 전용기를 타고 방중을 한 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But with that being said, I think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I spoke to President Xi fairly recently, and at some point, probably during this year or shortly thereafter, we'll go to China. Well, maybe we'll go together. Do you want to go together? We can share a plane. We'll save energy. We'll save a little, the ozone layer. Remember President Obama used to talk about the ozone layer, and then he'd fly to Hawaii to play around the Gulf in the 747. If you want to go, I'm going to get special permission. I'm sure you can go. But
중국 부원장님, 중국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네요. 같은 전용기를 타고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조금 공격을 한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정부 환경이나 뭐 이런 거 중요시하면서 정작 그 이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 본인들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은근히 저격하는 것도 하는데 그보다 더 이게 이 농담 같기도 하지만 하나의 함축성이 사실은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한미 동맹의 역할을 확장하는 문제라든가 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중국 이 견제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지금 전용기를 같이 타고 하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겠어요? 결국은 중국에 대한 입장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했다고 봐야 전용기라는 돼요. 메시지를 준 거는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영 의원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중국에 같이 가자에 우리는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이펙과 관련된 그 이야기 부분에서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개된 회담에서 중국에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미중 관계의 그 부분에서 한국이 결국에는 미중 관계에서 미국, 한미 동맹이 하나의 입장 하에서의 중국 부분을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측면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는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쓴 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That's okay. We'll work it. I'm sure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부원장님? 네, 일단 이 오해됐던 부분에서는 이해가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그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는 그 미국인들이 그 몇 가지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네. 남아공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이 정상회담에서 이 발생했던 문제도 있는데요. 그 미국의 어떤 국력이라든가 기여에 대해서 좀 폄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미국 주류에서 생각하는 백인에 대한 어떤 신변 안전의 위협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회를 공격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미군 기지에 대한 어떤 침해 훼손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만큼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라도 여기에 대한 의혹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두 가지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교회랑 미군 기지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질문은 사실상 이제 교회 압수수색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 네. 대통령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아니고 그 미군 기지에 있는 한국군에 대한 그 부분을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한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질문과 대답 간에 약간 갭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답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오해한 것 같다라고 오해한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좀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정확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보다는 지금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이라는 걸 던졌고 네. 또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한미군에 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답변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해였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린 그렇죠. 상황인 거네요. 이 회견은 원래 30분 예정이었는데 지금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견 자체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이제 주요 모두 발언을 하고 나서 그러고 네. 나서 이제 바로 기자들에게 공개적인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네.
실제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상당 부분은 미국의 주요 대외 관계라든지 여러 전쟁 이슈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는 주요 의제 중심보다는 에이펙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 중심으로 또 북한과의 그런 대화 부분에 대한 질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와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네. 회담에서 보면 이제 공동 언론 발표문이나 네. 공동 선언문 같은 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그 분명히 강론 부분에서 그 한미가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회담이 첫 회담이고 일종의 네.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상견례 형식이거든요. 네. 가능한 한 그 이 공통 분모를 더 부각을 하고 그 앞으로 지금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는 실무라는가 앞으로 차후 회담으로 넘기자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로 이제 공개 회담의 이 시간이 더 길어졌던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양측 간에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사안들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회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언론 쪽에서 묻기를 만약에 트럼프가 또 돌발 행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럼 싸우겠느냐. 그냥 평온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초반에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반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차분히 설명을 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뭐 백악관 이 직무실에 네.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아니면 얘기 있었죠. 그 트럼프 네. 대통령의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미국 경제 실적 좋아지고 있더라 이런 면들을 강조를 한 것들이 네. 오히려 나중에 분위기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우리 시작을 쪽에서 그런 굉장히 식으로 많이 한 준비를 게 해나갔던 것 같아요. 이 집무실 기자회견 이걸 마치고 비공개 회담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박명록에 글을 쓰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던 펜에 관심을 보였고 결국 이게 선물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Is that your pen? 네, 가지고 있는. Very good. That's my pen. That's a nice pen. Do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I'll grab that pen. Oh, it's nice. Is this made by in your country?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I won't use it, but I'm going to keep it because I don't want to use it. I want to have it as an honor and keep it in a very important place. Okay? 네,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결국 이게 선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방명록에 이제 서명을 하고 났는데 굉장히 작은 거에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케이스를 열어서 그 펜으로 서명을 하고 관심을 보이자 케이스에 그 펜을 담아서 이렇게 선물하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준비된 것일 예고되지 수도 않은 있었을까? 선물 증정이 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예상도 있었군요. 또 이 양 정상 간 주고받은 선물들 궁금한데요. 이 대통령이 또 준비한 선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금속 거북선, 트럼프 맞춤형 수제 퍼터, 또 마가 모자, 그리고 지금 펜. 부원장님, 이 선물들은 어떤 건가요? 네, 나름의 상징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제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요. 저게 우리 조선업의 그 우수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박을 잘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지금 그 한미 간에 얘기되고 있는 마스가를 비롯한 이 뭐 한미자 앞으로 산업 그 이제 협력을 해나갈 때 가장 그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역사적으로 우수한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믿고 같이 해도 된다라는 상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골프 퍼터의 이 선물이란 것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흡족해할 것들이에요. 네. 더구나 이제 마가나 카우보이 모자 이건 둘 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대로 이미지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펜 같은 경우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클리 이런 걸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아마 그 지금 그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앞으로 서명을 행정명령 같은 거죠. 해야 될 거다. 서명 많이 하죠. 예. 네. 그만큼 지금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협력 파트너에 대해서 그 성격부터 취향까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사인을 우리가 던진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 선물도 있었다고 해요. 기프트룸으로 또 우리 한국 참모진들 안내했다면서요. 네네. 기프트룸에 가서 보면 이제 마가 모자를 비롯해서 이제 그 동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원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면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같이 배석한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굉장히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재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비공개 회담 오찬이 있었는데요. 이 뒤에 강유정 대변인이 어떤 얘기들이 오갔었는지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과거 암살 위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면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등의 말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 전달하는 일도 있었네요. 근데 과거 암살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상황, 뭔가 공감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렇죠. 가장 큰 공감 부분인 거죠. 다들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한 네. 공감대를 피력을 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전 개인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건 김여정이 그 전에 담화를 했을 때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네요. 반박해주는 그런 표현이 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완전한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워딩 속에서는 결국에는 한미가 같이 가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줄곧 어떻게 보면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은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의제들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좀 굉장히 칭찬하는 말 중심으로만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증으로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런 정상회담 화기애애해진 이런 어떤 그 덕분은 한국의 조선업 역할도 컸을 텐데요. 조선업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 a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again. You know,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일부 선박을 한국과 계약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구매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 부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애초에 마스가를 비롯한 한미 조선협력 계획이 발표가 됐을 때 우려를 했던 건 이런 거예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는 관심이 있고 우리 선박을 구매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미국 공장 위주로만 나가게 되면 사실은 조선업이나 자동차업처럼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공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 이제 하청 공장들도 결국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다 보면 옮겨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우리만 주로 대미 투자를 하게 되고 실제로 수출 효과라든가 이런 건 미미하지 않겠냐 걱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상당 부분 덜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한미 협상 과정에 나가야 될 것은 미국에서 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 핵심 부품들에 있어서는 한국 공장들에서 나온 산물들을 사실 미국산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매 입장 그리고 일부 선박은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일부는 한국 조선 업체들이 대미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건조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교수님.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조선업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 카드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목적도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이 해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 전력을 갖다가 보강해야 되는데 이 해군력 보강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 그래서 안보와 경제의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협상의 지렛 때로서의 이 조선업에서의 협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협력을 제안했는데 여러 가지 협상 방안이 있습니다. 협력 방안이 있는데 네. 뭐 첫 번째는 미국의 조선소를 갖다가 우리 기업이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현대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 급한 대로 미국의 선박이나 선박의 유지 보수를 한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하고 나중에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미국의 조선소가 현대화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 그리고 미국의 이 조선업 관련된 인력들을 갖다가 양성하는 이런 식의 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미국의 조선소를 현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국에서 선박을 일부 구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정비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내의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스법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반스 톨레프슨 법이죠.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이 있는데 존스법이라는 것은 미국 내에 항구들 간의 화물을 이송하는 선박은 미국산 선박이어야 된다라는 법이죠. 미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네. 그다음에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군함의 건조나 유지 보수 정비는 이제 외국 조선소에서 할 수 없다. 군사기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법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네. 법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선소에서 미국의 뭐 상선이라든지 이거를 만드는 게 어려웠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을 갖다가 다 이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협력을 원한다 이러면 법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서 그런 부분까지 암시한 포괄적으로 시사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무역을 하는 그런 해상 무역 경로를 갖다가 통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군이 가야지 공군이나 육군이 가서 견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해군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군력을 건설하고 군함을 유지,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조선업에서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력이 미국의 조선업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선박 인도량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점유율은 0.1%에 불과하고요. 중국이 53%, 그다음에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28%입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경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정상 궤도로 빠르게 끌어올리려면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이렇게 보면 미국 되겠습니다. 입장에서도 미국 조선업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예. 절실했다. 그리고 예. 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예, 위한. 그렇습니다. 부원장님, 이 중국의 해군력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해군력이라는 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보통 해군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 수만 놓고 보죠. 벌써 지금 1, 2, 3번 함이 벌써 항공모함에서 이 진출을 했고 작전 중입니다.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미국은 지금 10척 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주로 이게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 미국용어로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거죠. 네. 미국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항모는 실제로 3척에서 많아도 4척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이 함정 전체 숫자를 보면 비슷비슷한데 이게 태평양 지역만 딱 놓고 보면 미국은 분산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함정 수에서는 13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이 미국 조선업의 쇠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 분야에만 아니라 군함을 건조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동맹국들과의 믿을 만한 동맹국들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겠다. 여기에도 조선협력의 배경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협상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데요. 결국 나왔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것은 그동안 지난번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양측의 주장이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이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요. 우리는 쇠고기 시장과 쌀 시장을 지켰다라고 주장해서 의견이 달랐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의 우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 측은 미국이 어디에 투자를 할지를 다 정하게 돼 있다. 그다음에 90%의 이윤을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뭐 1,500억 불은 조선업에 투자하지만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수준이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요. 네. 문제는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서화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었고요. 네. 거기에 추가로 미국 측의 청구서가 더해졌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처럼 조인트 벤처 형태로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그래도 좀 있을 것이다라고 다 예. 예상은 하고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예,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렇게 투자가 결정이 됐다고 발표가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는 미국의 에너지를 1,000억 달러를 수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신에 알래스카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꺼냄으로써 사실은 이게 투자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당히 위험이 높은 사업인데 우리가 어떤 형태라든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기 원치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 수입이나 무기 수입을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보고요.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라. 그다음에 한국의 미군 주둔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라. 이런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군사장비 구매라. 방금 말씀하셨는데 B2 폭격기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비싼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안보 청구서를 내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사실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부지에 대해서 그것의 소유권을 미국으로 넘겨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렵죠.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내세운 이유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현대화하는 것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이런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첨단 무기를 구매하라고 얘기를 한 것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갖다가 이제 GDP 대비 나토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5%까지 늘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걸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도 유사한 수준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일환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거기다가 미국과의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 얘기는 사실 뺐어요. 이 얘기가 나왔더니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주한 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미국에 넘겨달라 이 얘기가 있었어요, 연구위원님. 그렇죠. 결국에는 앞서서 그 공개 회담에서는 서로에게 갈등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그런 얘기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7월 말에 우리가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일본의 관세 합의에 당겨 있지만 우리 합의 사항에 당겨져 있지 않은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그 부분과 무기 네. 구매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평택 기지와 관련돼서 소유권의 문제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동맹 현대화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몇 가지 그 공개 회담을 통해서 던진 워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이 앞으로 어떻게 임무와 역할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미 동맹과 관련된 기본적 합의 틀을 좀 흐트리는 거죠. 흔드는 발언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 흔히 정상회담 전에 얘기되고 있던 이 한미 동맹의 역할 확장, 더 정확하게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의 이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다음에 한국의 부담 분담 문제들, 다시 말해서 방위 분담을 포함해서 미국산 이 무기 구매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 주로 이제 미국산 무기 구매만 그렇다고 B2를 하나의 이렇게 우수한 무기를 만든다고 얘기한 거죠. 우리한테 B2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일단 무기 구매의 언급을 한 우수성들을 거군요. 이것들이 모두 사실상 연관이 돼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견제에 있어서 같은 배를 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탔다는 매실을 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오너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현재 리스하고 있는데 그 주한미군 기지를. 부지를 리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차. 보통 이 기지를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는 국가 샌딩 스테이트는 현재 군인들에 대한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접수하는 국가 호스트 스테이트는 시설과 토지를 제공한다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불문율이에요. 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그 토지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까지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일부러 않는데. 현실 자체를 그냥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얘기한 것도 실제로 주한미군 규모 28,500명인데 4만 명이라고 또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숫자가 좀 그러면 틀리죠. 여기서 오너십이라는 게 이걸 제가 보기엔 이걸 가지고 팔겠다든가 이걸 나중에 미국이 팔겠다든가 아니면 이거 가지고 방위분담 협상을 저는 그거보다 오너십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미국 땅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얘기 나왔듯이 기지 같은 거 앞으로 필요성 있을 때 압수수색 못 하겠죠? 두 번째, 미군 기지에 미군이 얼마나 있고 어디로 갔고 이거를 알려줄 의무가 없는 거죠. 이건 자연스럽게 전략적 유연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결국은 이 미군 기지에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다른 미군들이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미 숨겨져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번 이 공개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았으면 지속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오히려 앞으로 강조해 나가야 될 게 이런 거거든요.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당연히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될 거고요. 근데 그 앞서 중요한 것들이 그러면 한반도 내에서 한미 양국의 연합 안보 태세를 중요시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특히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그럼 확장 억제를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받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번 회담에서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로우키로 처리를 하고 미국이 얻고 싶은 것들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게 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미 협의를 강화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농산물 추가 개방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위원님. 네, 공개 회담을 통해서는 그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보면 그 공개 회담에서 이제 기자들이 있는 그 공개 회담에서는 굉장히 그 한미 정상이 지혜롭게 그 부분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담스러운 부분은 굳이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또 미국이 원하는 부분은 공개회담을 통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 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올 수가 그렇죠. 있겠군요.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지는 모르는 거고 그 뒤에 우리가 뭐 공개 기자회견이라든지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민감한 내용이 또 실질적으로 다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식을 가지고 기자들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때도 이 얘기가 됐어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한미 양국은 기존의 합의, 7월 합의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 합의 과정에서 그 합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이 상당 부분 우리와 결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결이 다른 해석도 앞으로 계속 미국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경제
이번 정상회담에 경제인들이 또 대거 동행을 했는데요. 교수님, 4대 그룹 총수 비롯해서 16개사 대표들이 지금 갔어요. 그리고 지금 만났나 봐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여기서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라고 해서 16개 그룹 총수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가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반도체 품목 관세가 아직 미국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품목 관세에서 좀 유리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기존에 지금 미국의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추가 투자나 협력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추가 설비 투자를 하고 AI 산업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추가 투자하는 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를 고려하고 있는데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의약품에 대해서도 계속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품목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미리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랑 젠슨 황 CEO가 만나가지고 뭐 포옹을 하기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미국과 기업인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는 이런 협력 관계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사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첨단 기업들하고 AI 산업 같은 첨단 산업에서 공급망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공동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네.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동안에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1기 이후에 미국의 대미 투자를 많이 해서 공장을 지은 다음에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중간재를 수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네. 그런 것을 미국이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흑자를 낮춰라 이러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를 할 때 기존의 전략, 중간재를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출한다라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중간재 생산까지 공급망 전체가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내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요. 국내에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기업들이 국내에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늘리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 때문에 예.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중간재 생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정말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네. 현대자동차 지금 현대차 그룹은 네. 오늘 또 추가로 뭘 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예,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제철소까지 미국에 건설을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철강 알루미늄 제품들까지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급망 전체가 그냥 미국으로 이전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국내 기업에게 국내에서 뭘 할 수 있는 방법도 정부가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뭘까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상견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난하고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동안 한미 간에 계속 거론되던 현안들이 깔끔하게 해결됐다기보다는 조금 미뤄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어떤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한 만큼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관심사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안보 관심사,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라든가 이게 일단은 확실한 방어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미국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도 가능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는 변할 수 없는 추세인 만큼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어느 선까지는 정말 어렵다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확대가 돼야 되겠죠.
연구위원님, 다음 스텝은 뭘까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CSIS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안미 경중하는 시대는 끝났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전략 안보 환경이라든지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를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보면 평행선을 어떻게 보면은 달렸던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후 스텝에서는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상회담은 일단 끝났고요. 앞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